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엑다입니다. 제 댓글이나 메일로 왔던 질문들 몇 가지를 모아서 같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찍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궁금증이었는데요. 다른 상담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의 내담자를 만나실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내담자분들도 궁금하실 수가 있죠. 우리 상담사님은 일주일에 몇 분을 만나실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적어보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좀 내봤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15케이스에서 20케이스 정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선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프리랜서로 상담 일을 하면서 제 컨디션 체크나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수를 확인해 봤을 때 한 15분에서 20분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저한테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설정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상담 신청이 오거나 할 때는 이제 대기를 걸어 드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4일 출근을 해가지고 한 15에서 20케이스면 하루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 뵙는 거거든요. 그 정도 했을 때 저는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동료들 또 저희 센터 소속 선생님들 이렇게 사례수를 체크해 보니까 각각 에너지 수준도 다르시고 상담만 하시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시느냐 이런 것도 다르실 거고 그래서 상담사 분들마다 이제 편차가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남녀 성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심리 상담에는 여성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맞기는 합니다. 저희 센터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한 6.5 대 3.5 정도의 비율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졌고 남성분들도 편안하게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시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긍정적인 변화죠.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쭉 해서 남녀 비율을 따져보니까 저는 5대5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그냥 이렇게 상담센터에 뭐 동네 찾아서 문의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끙끙 앓으시다가 인터넷 뭐 유튜브 검색해보시고 이런 경로로 오시는 경우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심리적인 케어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시각으로 더 많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상과 대면 상담의 이제 비율은 어떤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문의를 받을 때 화상 상담 효과 있나요? 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저는 이 비율도 5대5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상담 비율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뭐 어떤 불편감이나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령대는 어떤가? 내방 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연령대인가? 라고 하시면 사실은 뭐 아동부터 성인, 부부, 가족, 노인에 이르는 전 연령층이 다 상담센터에 그 각각 그 시기만의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골고루 방문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주로 접하는 연령대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에서 50대 분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주로 20, 30대 분들이 많았다. 네, 이런 궁금증도 있으세요. 도대체 몇 회를 진행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게 의료상담 세팅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나라에서 어쨌든 세금으로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비용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약자도 많을 거고 회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에서 20회기 사이 이런 단기 상담 세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설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대중이 없죠. 대중이 없어서 단기 상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이제 기능을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증상이 올라와서 그것만 좀 이렇게 제거를 하면 다시 일상생활에 잘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성격 구조라든지 애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 상담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요. 또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이 횟수를 정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사례들을 그래서 좀 체크를 해봤어요. 상담사 분들마다 다르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기 상담 비율이 좀 높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10회에서 한 30회기 정도의 비율이 한 5 정도 되시고, 그리고 30회기 이상의 분들이 한 50%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10회기, 15회기 요 정도를 이제 단기 상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회기 안에 탐색하고 해석하고 그다음 변화하고 그런 과정들을 차이차게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걸 넘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작업이 되면 이제 30회기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한 반반 정도로 보이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상담을 그럼 엄청 오래 해야 되는구나 라고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저는 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자기 이해만 하고 싶다, 지금 내가 건강한지 한번 확인을 하러 왔다, 그래서 단회기 세션이나 뭐 5회기 미만으로 지금 현재 어려움만 해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상담사분들이 진행을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상담사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그 문의를 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통계를 내보면서 조금 궁금증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또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